자, 그럼 우리가 앞서 이제 시황을 보면서 이제 네. 비트코인 얘기는 잠깐 했는데 또 관련해서 요즘 뭐 업데이트된 이슈들도 있다고요? 네, 또 이제 인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카일리의 공동 창업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1, 2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는 다 거짓이다. 얘네들은 언젠가 다 사라진다. 이런 입장이 사실 기존 금융권 안에서 굉장히 거의 주된 입장이었어요. 근데 카일리 그룹만 하더라도 거의 뭐 이 사모펀드 중에서는 세계 3대 그렇지. 그룹에 들어가는데 그곳의 공동 창업자가 비트코인 가치에 대해서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유 누나께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감은 있어요. 난 완전 믿어요. 아,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우리 옛날에 왜 IT 버블 때도 뭐 다 같이 갔지만 그중에 살아남은 애 몇 안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코인 중에 뭐가 살아남을지 뭐가 망할지 알게 뭐야. 근데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그거면 됩니다. 일단 그 확신 표정은 하나로 뭐야? 시작하는 건데 저는 저는 약간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신 줄 알았어요. 아, 나 코인 투자 조금 한다니까. 아직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이거예요. 블랙락이 내 스테이트먼트를 지지를 해준다. 한마디로 블랙락 같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그럼. 출시하려고 준비하는데 얘네들이 사라질 자산에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도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은 기관들의 유입 확대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말인데 거의 매일매일 지금 업계 인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만 된다면을 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조금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 또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비슷한 유사한 자료를 봤는데 오늘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지금 이 노란색 선이 아이고 네. 네. 자, 오늘 또 펜 기능을 써보기 위해서 펜 누르고 아, 매력 있어요. 우리 좋아요. 연수 기자. 네. 네. 비트코인이 아이고, 비트코인 아이고, 파생 네. 상품 가격이 한 이 정도. 네, 그리고 이더리움 상품 가격이 지금 이 정도거든요. 지금 제 펜 다 보이시죠? 네, 좀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파생 상품보다는 지금 현물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파생 상품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에 근접을 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예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사상 최저치로 근접을 할 때 보통 극단적인 변동성이 축소가 됐다라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변동성이 축소가 될수록 추가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 변동폭이 더 커진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파생이라그 한다면 그 현물에 대한 어떤 해지, 네. 변동성에 대한 해지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현물 자체가 거래가 죽었으면 파생 거래도 뭐 죽는 게 어찌 보면 뭐 또 당연한 얘기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뭔가 응집 기간이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지만 큰 손들이 산다. 뭐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알트코인의 흐름도 봐야 될 텐데 사실 가장 안전하고 뭐 요런 뭐 코인의 대장은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또 일부 약간 투기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만족 못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도 같이 꼭 봐줘야 되는데 알트코인들의 흐름은 좀 어땠어요? 일단 어제 간밤에 비트가 올라졌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다른 코인들도 조금의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약 1.6% 정도 오르면서 일단 1,800불대까지 가격은 올라왔는데 이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또 이 JP모건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더리움도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출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에게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데 페이팔이 이더리움 위에서만 일단 출시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다른 네트워크도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스테이블 코인의 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리스크와 또 동시에 일단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잔액이 0이 아닌 이더리움의 주소가 1억 개를 돌파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0.1개만 있어도 주소로 잡히는데 주식이랑 다르게 이제 암호화폐는 이게 주 단위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5천 원 단위, 뭐 몇천 원 단위로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뭐 0.1개, 0.0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주소의 수가 1억 개가 넘었는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한 수치로 잡히냐면 지난 2021년 초에 0.01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주소 수가 5천 개를 당시에 돌파했었거든요. 근데 5천만 개? 5천만 개를 돌파했는데 5천만 개를 돌파하고 몇 달 안 돼서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4,900달러였는데 5천만 개를 처음 돌파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5천만 개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면서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이러한 시그널이 앞으로 몇 달 안으로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주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뭐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다 계산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뭐 테더나 USDC 관련해서 어제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서클이 또 새로운 월렛을 출시합니다. 지갑을 출시하는데 저희 같은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끼리 쓸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월렛을 출시합니다. 한마디로 개발자들을 상대로 먼저 오픈을 하고 이더리움이랑 아발란체 그리고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공개 베타 버전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일단 다른 버전으로 추가적으로 확장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기업에서 기업을 위한 개발자용 월렛을 만든다. 한마디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원달러 환율이 그리고 워낙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중요성을 좀 못 느낄 수가 그렇지. 있어요. 근데 뭐 아르헨티나라던가 뭐 터키라던가 지금 본인들의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그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에 안전하게 잘 패깅이 되는 자산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게 한 줄기의 빛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충분히 본인들의 기축 통화가 아닌 다른 이런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USDT랑 USDC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들의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시그널은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지표 같은 경우는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셀프 커스터디에서 이 거래소로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USDT가 이 정도로 셀프 커스터디에 있다가 지금은 거래소로 쭉 유출되면서 빠졌죠, 물량이. 그리고 USDC 같은 경우도 물량이 쭉 빠지면서 거래소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거래소로 들어가면은 암호화폐 상승장의 초기에 진입했다라는 또 시그널로 풀이가 그러니까 돼요.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갔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 근데- 물량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투자 가치는 아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통화 개념인데 이 통화를 거래소로 넣었다는 거는 내가 총알 장전한다. 나 이제 이거 넣어서 비트 살 거고 이드 산다. 이더를 살 거다라고 풀이를 하는 거죠. 왜냐면 USDC, USDT는 1달러잖아요. 그냥 1달러. 가격 그쵸, 변동성이 그쵸. 없는.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지갑에 가지고 있다가 거래소로 넣는다는 거는 우리가 원화 보내듯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USDT와 USDC가 거래량이 지금 거래소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모든 게 사실 다 온체인 데이터가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를 쓰고 계실 거예요. 해외 거래소인데 지금 비트스탬프에서 미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엑시 인피니티, 칠리즈, 마나 디센트럴랜드, 폴리곤 매틱, 니어 프로토콜, 샌드박스,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지금 거래 지원이 중단된다라고 하는데 증권성 여부 때문에 지금 미국 거래소에서는 이런 메이저 대형 알트코인들이 하나둘씩 상장 폐지가 되고 있어요. 상장 폐지가. 근데 미국에서의 거래량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거래소에서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장 폐지시키는 이런 움직임은 확실히 우리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 거래소가 미국 거래소인가요? 네,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코인베이스에서는 뭐 여전히 상장이 유지가 되어 있죠? 그렇죠. 쟤네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워낙 상장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장돼 있는 코인 개수가 가장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선별해서 올라가서 예전에는 거의 코인베이스에 상장된다 하면은 가격이 뭐 몇백 %씩 폭등하고 이럴 정도로 네, 굉장히 코인 거래 수가 많지 않은 하지만 거기에는 확실한 코인만 올라가는 네, 이런 이미지고요. 비트스탬프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이 상당한 메이저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시총 10개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8월 29일부터 일단 상폐가 되는데 뭐 단기적으로 뭐 변동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유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뭐 거래소가 워낙에 많으니까 저기서 네. 상장 폐지돼도 다른 거래소에서는 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문제는 없을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업비트나 뭐 빗썸매는 지금 얘기했던 애 중에 상당수가 그냥 거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다 올라와 있어요. 그죠? 네, 그죠? 다 그래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걱정할 건 없긴 한데 좀 불안하긴 하다. 네. 저 중에 몇 개를 갖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뭐 간밤에 각국에서 뭐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쵸.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먼저 좀 분위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지금은 거의 뭐 개인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개인이 거의 기관급으로 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왜냐면 비트를 되게 저렴할 때 샀다. 근데 개인이야 사실. 근데 물량이 너무 많아. 그럼 기관 행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큰 손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가능성에 우리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시장에 큰 손이 되어줄 기관 투자자들 중에 90% 이상이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강경하게 규제를 하는 것에 찬성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완벽한 규제가 만들어져야만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들어갔다가 갑자기 너네 불법 그렇지. 문 닫아 해버리면 기관들은 손해가 크기 때문에 완벽한 리스크가 없어지고 리스크가 해칭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EC의 암호화폐 규제에 본인들은 찬성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미국 상원 의원들 중에서도 4명이 대표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보다 강화된 규제안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방지법을 다시 한번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앞서서도 제안을 했다가 밀려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제안을 한 상황이고 또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아예 만들어 주겠다. 라고 연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지금 페이팔이 만들면서 아마도 페이팔과 같은 결제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큰데 미국은 아예 연준이, 그러니까 연준 한국으로 치면 뭐 하는 정도 하는이죠. 되겠죠. 네, 아예 하는 정도 되는 국가 기관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너네가 시중은행들이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절차 만들어 주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영란은행에서도 영국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내놨고요. 이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HSBC가 어떻게 보면 홍콩의 이제 대표 은행으로 볼 수 있겠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요건을 한다면 이 자기네들 은행 안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끔 충분히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사전적으로 KYC, Know Your Customer, 고객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와 같은 부분이 먼저 요건들이 준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확인해 본 것처럼 미국이랑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규제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은 이런 대형 은행들도 암호화폐 계좌 개설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국의 이런 규제 기관에서 발빠른 정책들을 내놔주는 게 우리 시장을 오히려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을 살려주는 거다. 건전하죠, 건전하. 네,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느려 터졌어요. 그래 뭐 하는 모르겠더라. 너무 느려요. 자꾸 이 법안 제 말을 너무 과하게 하나요? 아니, 유튜브니까 아니야. 괜찮죠? 그럼. 저 나중에 욕 먹는 거 전혀 아닌가 안 몰라요. 가요. 전혀 안 가요. 이 암호화폐 법안들을 가지고 법정위로 계속 가는데 패싱 당하고 있어요. 패싱. 보지도 않아. 이야기도 안 해요. 지금 다른 것들이 이야기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 법안들이 상반기에는 대부분 다 패싱 당했고 지금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지금 중요하지 않은데 잘 몰라서 그래서 남들이 해놓으면 그거 갖다 베끼려고. 그런 그냥 것도 내 느낌은 그래. 맞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대선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 암호화폐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대선 홍보 행위로도 먹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뭐 정책은 아니지만 최근에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또 다시 한번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비트가 말 그대로 독주를 하고 있는데 업비트는 사실 늘 독주를 해왔어요. 처음부터 이 시장에서 독주를 해왔는데 지금 업비트랑 이 빗썸이 거래량이 5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제 하루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된 금액만 1조 9천억 원. 어제 원화로만 2조 원이 거래가 됐어요. 업비트에서만.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거래량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수준이고 업비트의 이 1거래일 2조 원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세계 2위. 어제 세계 2위를 찍었어요. 이거 좀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구나. 네, 우리나라 사람들 코인에 상당히 진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도 많이 봐주지 않을까. 그쵸, 네, 그쵸. 2조 원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지금. 이렇게 등락이 없는데도 거래가 꽤 있구나. 네, 거래는 많이 되고 네. 있고 지금 국내 거래소에 이렇게 원화 거래량이 몰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트래블 룰이라고 해서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의 자금 이동을 거래량을 막아놨어요. 지금 거액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 국가에서 제가 미국으로 돈을 보내든 중국 거래소로 돈을 보내든 전부 다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크다 혹은 잦은 거래가 발생한다 하면 이상 거래로 감지를 하고 뭐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조사가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름 조금 강경하게 그럼요. 대응을 하고 있어서 해외 거래를 옛날만큼 원활하게 못해요. 그래서 국내 사람들이 정말 원화를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만 계속 돌리고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최근 1년 동안 국내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업비트가 다시 한번 세계 거래량 2위까지 올라오는데 도움이 됐다. 네. 근데 수수료 무료 경쟁을 한다고요, 얘네 둘이? 네, 그래서 빗썸이 너무 밀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수수료 무료 정책을 써야겠다 해서 지금 승부수를 던진 상황인데 이제 지켜봐야겠죠. 빗썸에서 이제 거래하시면은 빗썸이 수수료 무료 카드를 꺼내는데 지금 이달 초부터 매주 수수료 면제 대상을 10개씩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코인별로? 네, 코인별로 모든 코인이 다 무료는 아니고 지금 지난 1일부터 뭐 에토스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10개 가상 자산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도입한 데 이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거래할 수 있는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조금 사고 팔면은 수수료의 의미가 중요성을 없어요. 모를 맞아.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조금 큰 금액으로 최근에 조금 이 단타와 비슷한 행위를 해봤는데 수수료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가 꽤 비싼데. 몇만 원 단위로 나가더라고요. 그래 거래소들이 수수료가. 사실 네. 수수료를 먹고 사는데 그렇죠. 승부수를 좀 띄었어요. 근데 빗썸도 뭔가 그 지배 구조가 뭔가 조금 비싼 말이 많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이번에 조금 또 경영진이 걱정이긴 싹 한데.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뭐 맞아요. 네, 깨끗한 운영이 아,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 뭐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한 곳이 너무 독주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경쟁이 사실 돼야지 맞아요. 좋기 때문에 빗썸도 빨리 좀 회복돼서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